안녕하세요. 볼리TV의 서영욱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돌아옵니다. 월드컵으로 중지됐던 프리미어리그가 이번 박싱데이 12월 26일을 시작으로 재개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빈민들에게 박스로 선물을 담아서 이렇게 좀 기부를 하는, 이렇게 주는 이런 어떤 전통에서 이름이 붙여진 박싱데이인데, 요즘에는 그냥 뭐 쇼핑하는 날이죠, 영국에서도. 근데 이날 이제 축구 팬들에게는 축구가 열리는 날,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열리지 않고 크리스마스 당일 다음 날, 이렇게 경기가 전통적으로 매번 열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수가 속한 토트넘이 이 박싱데이 경기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첫 빠따라고 할 뻔했네.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26일 월요일 저녁 9시 반입니다. 브렌트포드 원정 경기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재개 스타트를 알리는 그런 시합인데요. 참고로 토트넘은 2023년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도 토트넘이 치르게 됩니다. 이번 브래드포드 원정 다음 경기가 이제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인데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 1월 1일 밤 11시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시작으로 그 뒤로 이제 2023년의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하나씩 다른 팀들 경기가 쭉 이어질 예정이에요. 자, 박싱데이는 예로부터 원거리 원정 대진을 잘 안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근처 팀들, 가급적이면 근처에 있는 팀들끼리 맞붙게 대진을 좀 짜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비나 빅매치가 좀 적지 않은 편인데, 이번에는 더비는 좀 있는데 대단한 빅매치는 없어요. 브렌트포드와 토트넘, 또 팰리스와 풀럼, 아스널과 웨스트햄, 이렇게 런던 더비가 세 경기가 있는데 빅매치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속한 울버햄튼은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가 끝난 그 바로 뒷경기, 밤 12시부터 그러니까 27일 0시죠. 에버튼 원정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41일 만에 실전 경기에 나서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브렌트포드 원정을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먼저 손흥민 선수 기록을 좀 보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역대 3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리그 2경기, 카라바오컵 1경기, 이렇게 3경기에 나서서 2골 기록하고 있고요. 주중에 열렸던 니스전에서 손흥민 선수 소속팀 복귀한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친선 경기였죠. 연습 경기라고 또 부를 수 있는 이 친선 경기, 이제 후반에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16분 정도 소화를 했는데 벤치에 앉아 있다가 산체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출전을 했고요. 긴 시간 뛰지는 않았습니다만 몸 상태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좀 가벼워 보였고, 특히 이제 스프린트를 할 때 상당히 좀 매끄럽게 전진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폼은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토트넘은 월드컵으로 쉬는 동안에 이 니스전 말고도 친선 경기를 더 치렀었습니다. 국대 차출된 선수들이 빠진 채로 가졌던 지난 9일 스코틀랜드 머더웰 상대로 경기를 했었는데 이때 4대 0으로 대승을 했고요. 셉세비가 선제골을 넣고 도어티가 2골, 또 브리안 힐이 1골 이렇게 득점을 했습니다. 그 니스전과 마찬가지로 머더웰 경기도 하비 화이트가 약간 제로토 가깝게 이제 기용이 되면서 스트라이커 자리를 좀 메웠고요. 히샬리송이랑 케인이 다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이때는 없었었고, 자, 니스전 1대1 비길 때도 도어티가 이제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도어티가 연습 경기 2경기에서 3골입니다. 이제 로얄 선발을 안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싶다가도, 참고로 이 도어티 같은 경우에는 2경기 모두 오른쪽이 아닌 왼쪽 윙백 선발로 나왔습니다. 오른쪽은 스펜스하고 로얄이 번갈아서 선발로 출전을 했었고요. 자, 월드컵 끝난 뒤에 치른 이 니스전, 토트넘에서는 여러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죠.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했던 프랑스의 주장인 요리스, 또 3위 크로아티아의 이반 페리시치, 8강에 올랐던 잉글랜드의 주장인 해리 케인, 또 브라질의 히샬리송, 모두 명단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경기에도 나서질 않았고요. 이 중에서 히샬리송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상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이 못 나올 것 같고, 케인 같은 경우에는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 들렀다 그래요. 동료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눴다고 합니다. 약간 일종의 좀 깜짝 방문이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휴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토트넘에 대한 애정, 또 선수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페리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니스전 때는 없었고 금요일 날 팀 훈련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자, 11월 달에 다쳤던 세세뇽이 니스전 때 이제 벤치에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경기에는 뛰질 않았었는데요. 제드 스펜스하고 올리버 스크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는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몸에 열이 있었던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약간 발열이 있었다고 고열이 있었다고 좀 보도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도 니스전 못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뛰었던 반면에 이 두 선수는 출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스펜스는 이제 토트넘이 휴지기에 치렀던 친선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앞으로 네, 지금 로얄 아니면 뭐 도어티 굉장히 좀 오른쪽 윙백 경쟁 구도가 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 니스전은 안 나왔지만 머더일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앞으로 좀 더 출전 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콘테 감독이 너무 기회를 안 줘가지고 스펜스 쪽에서 거의 뭐 공개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뭐 스펜스 가족이 좀 불평도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월드컵 휴지가 스펜스에게는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히샬리송 선수는 지금 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햄스트링 문제인데 최소 3, 4주 정도 못 나올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만 좀 뭐 보도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이번 경기 무조건 못 나오고요. 위고 요리스 골키퍼는 팀에 이제 합류를 해서 원정은 함께 간답니다. 근데 선발 출전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할 거라고 콘테 감독이 공언을 했습니다. 요리스가 이제 월드컵 결승전에 올라는 갔지만 승부차기 끝에 이제 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좀 멘탈적으로도 분명히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프레이저 포스터 선수가 네 여기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은 남은 시즌 또 어떻게 또 경쟁 구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요리스 프랑스를 꺾고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아르헨티나 센터백 로메로 선수 명단 제외가 됐고요. 또 우리하고 조별리그 붙었던 굉장히 이번 대회 기대를 모았지만 많이 부진했던 우루과이,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월드컵 앞두고 치렀던 마지막 리그 경기죠. 리즈전 때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옐로 카드 5장 누적으로 징계 이번 경기는 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는 친선 경기도 다 뛰지를 못했고요. 모우라는 지금 시즌 초부터 계속 팀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거의 없는 선수나 다름없다고 너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에서 인대 부상 쪽에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팀을 빠른 1월 달에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또 모우라의 상태가 정확히 알려진 게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추측을 또 자아내고 있는데요. 워낙 좋은 선수긴 한데 토트넘에 정말 오래 있었지만 뭐 주전 자리를 꽤 찬 적이 거의 없는 이런 처지다 보니까 모우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 감독들은 그래도 뭐 선발이 됐든 벤치가 됐든 꾸준히 경기를 뛰게 줬었거든요. 근데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거의 지금 뭐 기회를 많이 잃었던 상황이어서 일단 이번 경기는 못 뛰고 앞으로 좀 거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은 최근 런던 더비 성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한 뒤로 한 경기도 못 이겼고요. 최근 15경기에서 1승이 유일하다고 해요. 그 1승도 2021년 3월 풀럼 상대로 무리뉴 감독 시절에 이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정말 런던 더비에서 좀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박싱데이 성적은 좋아요. 박싱데이 전적이 최근 15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12승 3무. 굉장히 승률이 높죠. 브렌트포드도 토트넘에 비하면은 뭐 좀 떨어지긴 해도 팀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박싱데이 강한 편입니다. 최근 13경기에서 7승 3무 2패라고 하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자, 박싱데이 킬러는 해리 케인입니다. 최근 박싱데이 6경기에서 전 경기 골을 넣고 있고 무려 9골 득점을 하고 있어요. 단 이번 경기에 관해서는 조금 상반된 기록인데 박싱데이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골을 넣고 있지만 브렌트포드를 상대로는 케인이 좀 부진하다는 거죠. 이제껏 32개의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을 만나서 골을 넣었는데 해리 케인이 그 중에서 32개 팀 중에서 요 브렌트포드를 상대로만 골을 못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1개 팀을 상대로 골을 넣은 거죠. 자, 브렌트포드 상위 팀들 상대로 성적이 좋은 팀입니다. 올 시즌에 4승 7무 4패 조금 삐끗하고 있어요. 10위인데요. 올 시즌에 리그 4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3승이 더 순위가 높은 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니까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 긴장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홈 경기잖아요. 브렌트포드 입장에서 보면 올 시즌에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7경기를 치렀는데 3승 3무 1패예요. 9월달 아스날한테 0대3으로 진 게 유일한 패배이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팀. 다음 토트넘 입장에서 경계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좀 많은
경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토트넘은 선제골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토마스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선제골 넣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브렌트포드가 토트넘이 지금 4위고 브렌트포드가 이제 10위이기 때문에 분명 격차는 있습니다. 승점도 10점 차나 나고 하지만 결코 얕볼 수가 없는 상대다. 이렇게 순위표를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브렌트포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는 단연 올 시즌 10골 기록하고 있는 아이반 톤입니다. 18골의 홀란, 또 12골의 케인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인데 2022년 시즌이 아니라 그러니까 2021, 22, 22 이게 아니라 2022년 이 올해를 기준으로 따지면 프리미어리그 18골인데 25골을 터뜨린 케인이 유일하게 토니보다 많이 골을 넣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2022년 기준만으로만 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바로 톤이라고 하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공격수가 되겠죠. 지금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는 히키, 또 아예르 이런 선수들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수비 쪽이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긴 할 텐데 뭐 토트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려야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합에서 확실하게 좀 자신의 건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에서밖에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해트트릭 기록했던 레스터 시티전이 유일한 득점 경기고 그 외에는 지금 골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합에서 그 좀 무득점에 좀 안 좋은 기록을 깼으면 좋겠고요. 9시 반입니다. 26일 9시 반 여러분과 함께 입중계 진행할 테니까 이유영 캐스트랑 함께 하니까 많이 보러 오시고요.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신 소감도 채팅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축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흥민의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 함께 붙는 프리미어리그 재개 경기 프리뷰 간단히 살펴봤고요. 조만간 또 뵐게요. 볼빠?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